이번에는 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사료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결국은 사료를 고르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죠. 일단은 사료의 형태가 드라이한 건사료가 있고, 이제 드라이와 웻 타입으로 나뉘는데, 이런 습식 사료들도 이제 주식캔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습식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식은 아니라는 거죠. 습식 사료 중에서 이것만 먹고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습식 사료도 있습니다. 습식 사료의 장점은 일단은 수분이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고 풍미가 좋기 때문에 기호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건사료에 비해서 건사료는 말려서 농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칼로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또 단점은 캔을 개봉한 다음에 오래 보관하기가 조금 난처하고, 또 아이한테 급여했을 때 급여한 자리에서 다 먹지 않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먹었을 때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양만 정확하게 제공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점은 습식 사료는 결국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 씹는 자극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씹으면서 제거될 수 있는 치석이나 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양치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건사료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 관리에 좀 더 이로울 수 있고요. 보호자분께서 강아지한테 적절한 양을 급여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보관이 용이한 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비용도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사료는 결국은 내가 강아지를 대하는 패턴에 따라서 나는 습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습식 사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선택하는 건 건사료들이죠. 건사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분한테 용이성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건사료가 꼭 나쁜 선택은 아니고요. 건사료도 결국은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이것만 먹고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출시된 사료들이기 때문에 건사료가 뭐 습식사료에 비해 해롭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건사료로 먹으면 아이가 수분 섭취량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수량,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유지해 주려는 노력을 조금 해주시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사료를 선택할 때 그럼 건사료를 또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호성인데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사료는 안 먹어요. 이 사료는 잘 먹어요. 요걸로 선택하는 경향이 분명히 뚜렷하게 강해요. 하지만 아이의 몸매에 따라서 너무 잘 먹는 사료는 꼭 좋은 사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를 비만으로 우리도 밥을 먹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 맛있는 반찬이 많은 날은 밥을 2공기씩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아주 맛있는 사료를 제공했을 때는 한 입, 2입 더 먹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비만견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호성은 결국 이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간식을 철저히 제한해서 간식에 의지하지 않는 강아지로 키운다면 기호성은 적절한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이 좀 안 좋다거나 간식을 다른 것들을 좀 먹었을 때는 적당히 스스로 양을 제한할 정도의 기호성이 오히려 아이한테 유익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사료를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죠.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뭐 페디그리 뭐 이런 사료 사태도 있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사료라고 홍보를 하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갔던 사료인데 아이들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려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이 일찍 죽게 되는 비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은 이 사료가 20년 이상 된 사료 회사에서 만들었느냐도 아주 중요한
어떤 팁이 되겠습니다. 이 사료를 먹고 충분히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살다 간 아이들이 많이 확보된 사료일수록 안전하다는 점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선택했다면 그 회사에서도 제품 라인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질병이 있는 아이를 위한 처방식, 신부전을 위한 사료, 심장이 안 좋은 아이를 위한 사료. 요즘은 종양이나 관절, 방광, 그러니까 결석이 생긴다든지 그런 질환에 대한 처방식들이 세분화돼서 아주 잘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면 정상적인 아이들을 위한 사료들도 또 라인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퀄리티는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는 재료를 썼느냐죠. 결국은 무조건 고급 재료, 좋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재료를 사용한 사료를 고르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린아이는 고단백 그리고 고칼로리의 사료를 먹는 게 맞고요. 나이가 든 아이들은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노화를 막는 그리고 저단백 약간은 아이 때 먹는 사료에 비해서는 저단백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살이 찌지 않도록 잘 움직이지 않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믿고 나이에 맞는 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체중이나 먹는 양에 따라서 사료의 규격이나 포장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료라는 것은 결국은 기름기나 단백질이 포함된 튀기거나 혹은 쪄서 말린 알갱이기 때문에 이게 곡식이나 견과류랑은 다르거든요. 오래 보관하면 할수록 분명히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가 번식할 확률이 매우 크겠죠. 오래 보관하고 보관에 신경을 안 썼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료라면 반대로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니까 변한다고 해서 나쁜 사료가 아니라 내가 아이가 적절한 주기, 그러니까 자주 새 사료를 개봉해 주는 게 아이의 건강에도 좋고 결정적으로 지방은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꼭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가 번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제 과자 같은 것들을 뜯어서 하루 정도 지나서 먹으면 되게 맛없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이 사료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는 사료들은 풍미도 떨어지고 기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대포장을 사서 사료를 6개월, 3개월 이렇게 먹이는 것은 아이한테는 매우 조금 슬픈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그램을 먹더라 라는 것들을 따져서 한 달 내로 소모할 수 있는 포장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 먹었는데 좀 잘 안 먹어요 해서 바꿔주시고 또 이 사료 바꿨더니 또 이래서 안 먹어요 바꿔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아이한테 간식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식을 충분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의 기호성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그런 상태에서 잘 안 먹는다고 사료를 자꾸 바꾸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아이도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꾸준히 한 사료를 너무 오래 주셨다면 바꿔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안 먹는다는 이유로 자꾸 바꾸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강아지를 먹는 즐거움만으로 강아지의 행복을 좀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는 사랑, 나랑 있는 시간, 그리고 산책이나 적절한 운동 부하,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아지 그리고 보호자분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행복을 먹는 데에 기대기보다는 여러 가지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